안녕하십니까.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김슬기입니다. 135회를 시험을 보시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저와 함께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총 13문제에서 10문제를 선택을 해야 되죠. 여기서 아는 문제가 8문제에서 9문제만 나와도 그 시험은 풀어가기 참 쉬운 시험인데요. 제가 이번 135회를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선택해야 되는 문제를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1번 맥스웰 방정식. 이 문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K씨의 보호도체의 단면적 선정. 이 문제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3번 정전 유도장애 선택하셔야 되고요. 4번 K씨의 등전이 본딩 선택하셔야 되는 기본 문제입니다. 5번 축전지의 충전 방식 선택하셔야 되고요. 6번 정전기 방전 현상. 7번 K씨의 케이블 트렌치 공사. 지금까지는 7문제 전부 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8번 KDS 321011에서 규정하는 전기시설 공간의 계획. 이 문제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9번 분산 전원을 개통에 연계할 때 전기 품질에 대해 설명하시오. 선택하셔야 되고요. KSC IC 61400-24 풍력발전기의 낙뢰 보호. 이 문제는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저희 이타 아카데미의 핵심 문제에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번 선택하지 않습니다. 12번 고를 문제가 없으면 선택을 하셔야 되고 고를 문제가 있으면 선택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13번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총 10문제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선정되고 나머지 3문제, 이 중 2문제는 버려야 되고 한 문제는 세모. 이 세모는 선택을 하거나 선택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까요? 1번 맥스웰 방정식 정의와 미분형 방정식 수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맥스웰 방정식의 정의를 작성을 해주시고 이 맥스웰 방정식은 4개의 벡터 미적분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1법칙에서 2법칙, 3법칙, 4법칙까지 총 4가지의 법칙이 있고요. 여기에 1법칙은 암페어, 주해적분 법칙, 2법칙은 패러데이 법칙, 3법칙은 가우스의 정리, 4법칙도 가우스의 정리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 거기에 따른 미분형 방정식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맥스웰 방정식은 공기 중에 전자파가 전파되어 가는 것을 증명하는 법칙이라고 거기까지 설명을 해주신다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맥스웰 방정식의 응용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한국전기설비규정 KC에서 정의하는 보호도체 단면적 선정 방법을 설명하시오. 이 KC에서 규정하는 보호도체 단면적은 첫 번째 수식에 의한 산정, 그리고 두 번째 표에 의한 산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표에 의한 산정은 상도체의 단면적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요. 수식은 간단한 수식이 있는데 그 수식만 적으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고요.
수식을 보시면 삼면적은 이러한 수식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데 여기에 도체 개수인 K값을 구하는 공식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합격권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번 전력선에 의한 통신선 유도장애 중 정전 유도장애에 대해 설명하시오. 통신선 유도장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전 유도장애 그리고 전자 유도장애 그리고 작은 카테고리로 고주파에 의한 유도장애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도장애에 대해 가장 정확하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교재는요. 송배정 공학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25점짜리 문제로 작성을 해주시고 10점짜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정전 유도에 대한 정의 그리고 정전 유도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 정전 유도 전압 대체 이런 구성으로 적어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4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KEC에서 규정하는 등전이 본딩 분류와 대상을 설명하시오. KEC에서 정의하는 등전이 본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감전 보호용 등전이 본딩 그리고 필의 시스템 등전이 본딩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고요. 감전보호용 등전이 본딩은 세 개로 또 분류됩니다. 보호 등전이 본딩 두 번째, 보조보호 등전이 본딩 세 번째,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고 필의 시스템 등전이 본딩은 똑같이 세 개로 분류되는데요. 첫 번째, 금속재 설비 등전이 본딩 두 번째, 인입설비에 대한 등전이 본딩 세 번째, 내부 필의 시스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각각의 분류에 따라 등전이 본딩의 목적이 다르게 되는데 감전보호용은 말 그대로 감전에 대한 인체 보호를 위해 등전이 본딩을 하는 것이고요. 이 필의 시스템 등전이 본딩은요. 외래, 뇌래 등으로부터 설비, 구조물,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한 등전이 본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등전이 본딩에 대해 각각 구분해서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5번 축전지의 충전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부동 충전 방식과 정유기 용량 산정 방식이 있는데요. 이 부동 충전 방식은 자기 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이 축전지는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자기 방전이 발생합니다. 이런 자기 방전을 보충을 하고 사용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가 그리고 대전류 부하 이 대전류 부하는 축전지가 부담하는 충전 방식이 부동 충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잘 기술해 주시면 되고 다음은 정유기 용량 산정에 대해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잘 작성하시고 부동 충전 방식에 대한 개념도 그리고 2차 충전 전류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6번 정전기의 방전 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우선 정전기 방전 현상에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코로나 방전, 두 번째 브러쉬 방전, 세 번째 불꽃 방전, 네 번째 옆면 방전, 마지막 5번째 뇌상 방전. 이 5가지에 대한 키워드를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전기 발생 메커니즘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전기 발생 메커니즘은요,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해서 운동을 할 때 전하의 이동이 발생하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양전하 음전하가 있을 때 상호 운동을 하게 되면 양전하와 음전하가 병행하는 전기 이중충이 발생하고요. 이때 두 물체를 분리를 하게 될 경우에 두 물체에 가지고 있는 전하가 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방전이 발생하면서 정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정전기 발생 메커니즘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과정을 정확하게 기술해주면 이 방전 현상만 적었을 때보다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7번 한국전기설비규정 KEC에 규정하는 케이블 트렌치 공사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 케이블 트렌치는 옥내 배선 공사를 할 때 바닥을 파서 만든 도랑 및 부속 설비를 말합니다. 이렇게 트렌치 구조물이 있으면 이 내부에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암 등 있잖아요. 그 위에 케이블을 이렇게 시공하고, 이러한 구조물을 트렌치라고 합니다. KC에 나오는 내용을 좀 작성을 해주시고요. 케이블 트렌치에 관련된 모디파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6점, 7점 받을 생각으로 적으시지 마시고 기본 점수 5점, 4점 이 사이에 점수를 획득한다는 마음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시면 되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KC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잘 적는다 해도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음 8번 생략하고요. 9번 분산전원 계통의 연계 시 다음 각 항목의 전기 품질에 대해 설명하시오. 직류 유입 제한, 역률, 플리커, 종합 고주파 외역률. 분산전원은 대부분 PCS, 인버터 기반의 설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직류가 유출될 수 있는데요. 이 직류가 유출되면은 계통에 그만큼의 직류분 때문에 의해서 계통에 연결되어 있는 변압기에 철심 포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고조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철심 포화와 고조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적어주시고 직류 유입 제한 기준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역률은 특고압 계통에서의 역률, 저압 계통에서의 역률 기준을 적어주시고, 플리커도 플리커에 대한 정의, 플리커 관리 규정, 그리고 플리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델타 V는 계통의 리액턴스와 무효 전력의 변동량의 곱에 비례한다는 수식을 이용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압의 조정은 NLTC, OLTC와 같은 변압기의 탭 조정이 있고, 계통의 리액턴스 보상은 상권선 TR, 변압기 단락 용량 증대, 케이블 사이즈 증가 등에 의해서 리액턴스를 보상할 수 있고, 무효 전력의 보상은 SVC, SVG, 전력용 콘덴서 블로 리액터 등등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 내용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한두 개만 자세히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 고조파 외역률 THD는 고조파 관련된 기준을 적어주시면 되고, 고조파가 발생하는 원리, 아무래도 PCS의 스위칭 작용에 의해서 고조파가 발생하겠죠? 그러한 원리를 적어주시고 이 고조파에 대한 대책을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KSC IEC 61400-24 풍력 발전기 낙뢰 보호에서 풍력 발전기의 필해 시스템 구역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건은 풍력 발전 시스템, 즉 풍력 발전기의 필해 시스템 구역 LPZ, 라이트닝 프로젝트 존 관련해서 LPZ, OA, OB, 1, 2 이러한 구역을 어떻게 분리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이타 아카데미에 250문제 핵심 문제 교재가 있기 때문에 이 교재를 보시고 기본 구성을 잡아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국가법령센터의 KSC IC 61400-24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군의 통신실 공간 선정 시 고려 사항을 설명하고 군의 통신실 면적과 확보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우선 이 문제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저 같으면은 TPS에 대한 설계 사항에 대해서 적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 군의 통신실 면적과 확보 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물어보고 있죠. 이 내용은 방송 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 여기서 제3장, 제19조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19조가 군의 통신실 면적 확보 관련된 기준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이 내용을 적으시고 100지로 내는 것보다 2점에서 3점 정도 확보한다는 마음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조명 용어에 대한 설명이죠. 기본 문제가 되고 광도, 휘도, 조도와 광속 발산도 각각 키워드의 정의, 개념도를 잘 배치해 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1교시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2교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